안녕하세요. 유스패치의 유스입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영상을 잠시 쉬었는데 이게 사실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쉬게 되었어요. 이게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목소리가 도저히 영상을 찍을 수 없는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쉬게 된 거거든요. 지금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아직 목소리가 제대로 돌아오지 못해서 영상을 좀 들으실 때 많이 거슬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열심히 목소리를 가다듬고 영상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어릴 적 읽어보셨을 안데르센의 동화 중 하나인 빨간 구두입니다. 분홍신이라고도 부르는 이 동화는 어린이 동화로 서적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읽어봤었고 또 어린이 동화답게 나름 교훈을 담고 있는 동화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류의 동화들은 사실 원작 동화가 따로 있죠. 그리고 이것을 어린이 동화로 각색을 하다 보니 책마다 이야기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 빨간 구두의 공통된 줄거리를 좀 대충 요약해 보자면 이래요. 아픈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이 주인공 소녀 카렌은 신발 한 켤레 살 돈도 없어 맨발로 다닐 정도로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를 가엾게 여긴 동네 구두방 주인이 평소 팔리지 않던 이 싸구려 빨간 구두를 카렌에게 선물로 주고 카렌은 감사히 구두를 받아 신게 되죠. 그 구두를 받아온 날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검은 옷을 착용하지만 신발이라고는 이 빨간 구두 하나밖에 없던 이 카렌은 어쩔 수 없이 검은 구두가 아닌 빨간 구두를 신고 장례식을 치르게 돼요. 이 모습을 우연히 지나가던 어느 부유한 할머니가 보게 되며 딱한 사정의 카렌을 양녀로 삼고 또 그녀가 신고 있던 빨간 구두는 소각해 버리는데요. 카렌에게 돈을 주며 엄숙한 장소에서 신을 수 있는 정숙한 검은색 구두를 사라고 하는데 구두를 사러 간 카렌이 검은색 구두가 아닌 빨간색 구두에 현혹돼서 결국 빨간색 구두를 사버리게 돼요. 그러고는 평소 눈이 좋지 않던 할머니에게는 이거는 검은색 구두라고 속이게 되는 거죠. 어느 날 할머니와 교회 예배를 보러 간 빨간 구두를 신은 카렌에게 교회 문지기가 이런 예쁜 구두는 무도회에서나 신는 신발이라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발이 저절로 움직이며 춤을 추기 시작하고 그 춤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카렌을 붙잡고 발로 차고 달려들어 겨우 신발을 벗겨내자 춤을 멈추게 되었는데요. 이후 할머니에게 크게 혼나고 이 신발은 다시는 신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빨간 구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카렌이 할머니가 큰 병에 걸려 몸져 누워 있었을 때 마을에서 열린 무도회 소식에 빨간 구두를 신고 무도회에 참석해 버리게 됩니다. 무도회에 참석하자 이 빨간 구두가 마치 발에 붙어버린 듯 벗겨지지 않은 채 죽을 때까지 강제로 춤을 추어야 하는 저주에 걸려 결국 돌아가신 할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구두에 붙어있는 양 발목을 잘라버리고 나서야 카렌은 춤을 멈출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빨간 구두를 신은 채 잘려진 이 두 발은 피를 뚝뚝 흘리면서도 끊임없이 춤을 추며 어디론가 사라졌다라는 것이 이 빨간 구두의 줄거리입니다. 다시 보니 생각보다 굉장히 잔인하죠. 카렌이 가지고 있던 허영심과 또 그때그때 지켜야 할 규칙 등을 지키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다간 굉장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자 했던 이 어린이 동화치고는 굉장히 무서운 대가를 치른 것 같은 이 동화는 사실 13세기에서 14세기 중세시대 유럽에서 발생했던 한 사건을 모티브 삼아 만들어진 동화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빨간 구두의 모티브가 된 사건으로 주인공 카렌은 왜 춤을 멈출 수 없었는지 또 왜 빨간 구두를 신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에서 14세기 당시 중세시대 유럽은 거의 패닉 상태라고 봐도 무리가 없던 시기이기도 하는데요. 흑사병, 나병, 천연두까지 온갖 전염병들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시기에 감소되었을 정도로 대공황 시기였던 이때
원인을 알 수 없는 끔찍한 전염병이 하나 돌게 되는데요. 1518년 7월 신성 로마 제국 스트라스부르의 프라우트로피아 마을이라는 곳인데요. 평범하던 작은 마을에 어느 날 맨발 차림의 한 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또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는데요. 이런 이방인인 이 여인은 맨발로 마을에 있던 광장 중앙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더니 갑자기 몸을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춤은 점점 빨라졌고 여인은 울부짖기까지 하면서 격하게 춤을 추는데요. 마치 발작하는 듯 혹은 실성하는 듯 보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괴한 춤을 추는 여인의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여인을 향해 비웃거나 손가락질을 해댔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주일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인이 나타나 처음 춤을 췄을 때 손가락질하며 비웃던 사람들이 일주일 후 무려 1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여인의 춤사위에 동참하게 된 것인데요. 바닥을 기어다니며 짐승처럼 춤을 추던 사람들 중에는 춤을 멈출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볼일을 보거나 또 이 격한 동작으로 인해 뼈가 으스러지기도 또 심지어는 탈진하여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춤을 추는 사람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 한 달 뒤에는 함께 춤을 추는 사람들의 수가 수천 명에 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마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하는 거 보면 생각보다 많이 작은 마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기록에 따르면 이 마을뿐만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들도 이 춤추는 것에 전염되어 이곳에서 춤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튼 춤을 멈출 수 없어 잠도 잘 수 없고 볼일도 볼 수 없으며 뼈가 으스러지고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이 사태에 스트라스부르의 성주는 춤추는 사람들을 해산시키려 병사를 파견하기에 이르지만 파견된 병사들마저 사람들과 춤을 추게 되는데요. 남녀노소, 직업을 불문하고 이 춤을 추는 현상이 도시 곳곳에 급속도로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댄스 대재앙, 또 댄싱 플래그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혹시나 자신에게 전염이 될 것이 무서웠던 사람들은 문을 굳게 잠그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기도 했다고 합니다. 송주는 마을의 저명한 의원들을 소집하여 이 대재앙의 원인을 조사하라 지시하게 되는데요. 이 죽음의 춤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14세기 당시 의원들이 밝혀낸 이 병의 원인은 사람들의 몸속에 뜨거운 피가 흐르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뜨거운 피요. 사람들의 몸속에 흐르는 이 뜨거운 피로 이것이 자꾸 몸을 춤추게 만드니까 춤을 더 격렬하게 추도록 장려하여 뜨거운 열기를 날려버려야 한다는 처방을 내리기까지 하는데요. 이런 처방을 듣고 옳다구나 싶었던 송주는 그 즉시 마을 번화가에 댄스홀을 짓고 또 악단과 전문 댄서를 고용하며 사람들이 더욱 신명나게 춤을 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줍니다. 자, 그렇다는 소리는 이전까지 뼈가 골절되고 탈수로 사망할 때까지 음악도 없이 그냥 춤을 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사들의 처방이 사람들의 춤을 멈추게 했을까요? 음악이 더해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더욱 흥분하기 시작했고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신도 전염될까 문을 걸어 잠그며 집 밖 외출을 최대한 삼가고 있던 사람들도 이 신나는 음악에 동요되며 댄스홀로 몰려들면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13에서 14세기 중세 유럽은 온갖 전염병들과 함께 이 시대를 상징하던 문화가 또 하나 있죠. 바로 마녀 사냥입니다. 자, 뭔가 설명할 수 없다 싶으면 이 모든 게 악마나 마녀의 소행으로 돌리던 시기인 만큼 이런 말도 안 되는 댄스 대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의 이 사제들은 이 댄싱 플러그의 사태를 악마의 소행이라고 칭하기 시작했고 사제들은 악마가 사람의 몸을 잠식하였기에 인간의 힘으로는 멈출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것을 치료하려면 퇴마의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러고는 이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퇴마의식을 행하기 위해 광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의원들의 처방은 이미 실패했어요.
그렇다면 사제들의 테마의식은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테마의식을 행하기 위해 나선 사제들이 시간이 꽤나 흘러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사제들을 찾으러 가보니 테마의식을 행하기 위해 나섰던 사제들마저 춤에 전염되어서 광장에서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희망이었던 사제들마저 춤에 감염되어 버리자 결국 멀쩡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고향을 떠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스트라스부르에서 시작된 이 댄스 대재앙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뺏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사실 이 전염병의 시작은 3세기라고 하기도 하고 7세기부터라고도 하긴 하는데, 유럽을 강타하기 시작한 건 13세기 유럽 중세시대부터라고 합니다. 사실 이 병의 기록은 1278년 독일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1278년 독일의 어느 마을 다리 위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춤을 추다 다리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며 다친 사람들은 성 비투스 대성당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당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도 끊임없이 춤을 췄고, 마을 사람들은 춤추는 전염병이 성자가 내린 저주라고 생각해 이 전염병을 성 비투스의 저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1374년 독일의 아헨을 비롯한 여러 마을에서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를 따라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춤을 추기 시작했고, 지쳐 쓰러져 갈비뼈가 부러지고 심장마비로 숨이 멎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증상은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등지로 퍼져나갔는데, 춤만이 아니라 괴성을 지르거나 울거나 혹은 춤을 추다 난교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각 나라에선 이 춤추는 전염병을 없애기 위해 춤추는 사람들을 성 비투스 성당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마을 사람들과 격리시켰고, 춤추다 죽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빨간 구두를 신겼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빨간 구두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뼈가 부러지고 심장마비가 오는데도 멈추지 못하고 춤을 추는 이 전염병은 17세기까지 이어지다 호련히 사라져버렸다고 하는데요. 이 병에 관한 원인은 현재까지도 정확하게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현대에 들어서 역사학자들이 아마도 이것이 원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이 약 3가지 정도 존재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맥각병이라는 겁니다. 맥각병이라는 것이 호밀에 들어있는 맥각균이 원인인데, 이게 호밀이 습한 날씨에 노출될 경우 맥각균에 감염이 되고, 이 맥각균에 감염된 호밀을 사람이 섭취하며 맥각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 중세 유럽의 주식은 호밀빵이었고, 특히나 스트라스부르 지방은 굉장히 습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호밀빵으로 인해 맥각병에 걸려 맥각병의 대표적인 증상인 환각과 경련으로 인해 몸을 움직이는 것이 마치 다른 사람들 눈에는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이었는데요. 이 맥각병은 전염성이 전혀 없으며 또 혈액순환 장애로 체력이 저하되어 장시간 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한 질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댄스 대재앙의 원인으로는 좀 부적합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반박도 꽤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도병입니다. 헌팅턴 무도병이라고도 하는 이 병은 유전병인데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얼굴이나 혀, 손, 발 등 이 신체 부위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마치 춤을 추는 듯이 불규칙하게 몸이 움직이게 된다고 해서 무도병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해요. 이 무도병은 잠을 잘 때는 증상이 발생되지 않고 의식적으로 몇 초 정도는 억제할 수 있는 병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10,0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 유전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희귀병이 저 마을에 있는 또 수백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단체로 걸렸을 리는 만무하겠죠. 마지막 3번째는 이 행위가 어떠한 질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군중 히스테리라는 것인데요. 군중 히스테리란 공통적인 위기에 놓인 집단에서 볼 수 있는 히스테리 현상으로
한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이 구성원들에게 전파되어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듯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의 서민들은 흑사병 등 전염성이 높은 질병과 반복되는 기근으로 오랜 기간 굶주린 상태였던지라 죽음에 대한 극한의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상태였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대항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도피로 몇몇 사람들이 광적인 춤을 추기 시작했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도 집단 최면 상태가 되어 춤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염병과 기근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된 17세기 이후부터는 이 댄스 대재앙의 현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 봐도 이 댄스 대재앙은 당시 극한의 공포심이 낳은 군중 히스테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느 날 호련히 나타나 알 수 없는 무언가에 홀려 죽을 때까지 춤을 춰야만 했던 사람들. 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신겨주었던 빨간 구두와 이 사건으로 탄생하게 된 안데르센의 잔혹동화 빨간 구두. 오늘 준비한 동화 빨간 구두와 유럽 중세시대의 빨간 구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럽 중세시대에 유행했던 전염병들처럼 매우 치명적이진 않지만 코로나 대유행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꼭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